전남 접경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방역 초소 설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차단 방역이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퇴근길 발생한 아찔한 시내버스 방화. 시민과 공무원 운전기사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제주항공이 하루 2차례씩 광주와 제주로 가는 항공편 신설을 추진해 광주발 제주행 하늘길이 하루 14편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과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진입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 방역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선 방역 현장에서는 방역 초소 설치가 늦어지고 있고 구제역 백신 항체율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에서 불과 15km가량 떨어진 도로입니다. 축산 차량 이동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도간 경계 지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축산 차량 소독을 위한 방역 초소는 구제역 확진 이후 20시간이 지나도록 설치가 안 됐습니다. 고자 작업자 2명만이 배치되다 보니 설치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 기계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물도 있고 전기도 인입이 돼야 되고. 전북과 맞닿아 있는 장성 지역 도로에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컨테이너 등의 자재 확보가 늦어지면서 방역 초소 설치는 오후 늦게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설치가 완료됩니까? 지금 거의 다 돼가요. 이런 가운데 구제역 백신 항체율에 대한 불신감도 커졌습니다. 소항체 형성률이 97.5%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정읍 농장의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 방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 경계 지역인 6개 시군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구제역 예방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1934년 구제역 관측 이래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느긋하기만 한 방역 활동 탓에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전격 선언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패권 세력이라고 공략했습니다. 또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새로운 개혁 세력을 표방하며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깨기 위한 새판짜기 시도입니다. 손 의장은 통합선언에서도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패권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박근혜 패권 세력에서 또 다른 패권 세력으로 바뀌는 패권 교체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주권개혁회의가 새로운 개혁 세력의 중심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분히 호남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손 의장의 합류로 호남 지지율은 오르고 외연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손학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오실 분들과 완전히 공정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반면 민주당은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대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시나리오로만 거론되던 연대가 현실화하기 시작한 데 대해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손학규 의장은 9일까지 2박 3일간 광주 전남북을 돌며 지지세 확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간 광주 진곡산단의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여름 준공이 임박해 있던 광주 진곡산단의 모습입니다. 도로에 토사가 쏟아져 나와 있는가 하면 보도블럭이 내려앉는 등 공사가 엉망입니다. 이와 같은 부실 시공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광주지검이 최근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3,4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공사가 이렇게 부실한 데는 공사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공사를 제대로 했더라 한다면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겠습니까? 뭔가 공정에 대해서 생략했었고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진곡산단은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도로 포장 13곳, 보도블록 52곳이 부실 시공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광주도시공사에 산단 설계와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모든 공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며 시민단체와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공사상의 하자는 모두 보수했고 공사비용 과다 청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시내버스 방화 사건, 앞서 서울에서 전해드렸죠. 퇴근 시간이라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만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과 공무원 등의 신속한 대처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정류소에 있던 버스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채 활활 타오릅니다. 어떡해. 아니, 사람이 안 탔어요? 아니, 뭔 이런 일이 있어. 버스에 올라탄 69살 문모 씨가 미리 준비한 신어 2통을 버스 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 한 번 오고 두 번은 그냥 팍. 당시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던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때 한 여성 승객이 신속한 대응에 나섭니다. 정류장 바로 뒤에 있는 여수시청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퇴근을 준비 중이던 시청 직원들이 즉시 소화기와 소방호스를 이용해 초기에 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분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 있는 상태였고요. 직원들이 소화기와 소화전을 열어서 급히 불이 나자 버스기사는 앞문과 뒷문을 열고 승객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현장에 있던 방화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도 버스 기사였습니다. 자기 옷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의박하고 도망가지는 못한 상태였겠죠. 이번 사고로 승객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기사와 승객, 공무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방화범 문 씨는 3년 전 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실형을 살았으며 이번에도 땅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027명의 지방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직급별로는 9급이 898명, 8급 21명, 7급 44명 등이며 3월과 6월 등 상반기에 2차례, 하반기에 3차례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신안과 진도, 완도 등 섬 지역은 지역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제주로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다음 달 28일부터 광주 제주 노선을 하루 2차례씩 왕복 운항하기 위해 노선 허가와 공항시설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운항을 시작하면 광주 제주 간 운항 노선은 현재 하루 왕복 12회에서 14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선업의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대불산단에서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 조선 기자재 업체가 10년간의 투자 끝에 슈퍼 요트 건조에 성공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황금색 도장을 한 대형 요트가 목포 평화광장 앞 해상에 정박해 있습니다. 최근 대불산단에서 알루미늄으로 건조된 길이 21.6m의 슈퍼 요트입니다. 워터제트 엔진 2개가 설치돼 50명을 싣고 시속 30노트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조선 기자재 업체가 10년간의 건조 경험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태국 레저 업체에 300만 달러, 우리 돈 35억 원에 수출됐습니다. 이게 전 사람이 어려울 때 뭔가 활로를 찾아야겠다고 시작을 한 게 10년 정도 됐었는데 10년이 결과로 지금 현재 만드는 이 요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70피트, 21m 이상의 레저용 선박인 슈퍼요트 시장은 크루즈 선박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선박 분야입니다. 그러나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는 기자재 개발과 인테리어 능력 부족 등으로 아직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따라서 조선업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대불산단의 슈퍼요트 건조와 수출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슈퍼요트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해양 프렌트나 조선 분야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제품으로서 해양 레저 산업의 그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슈퍼요트 건조 경험을 토대로 길이 100m 이상의 메가요트 건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말하는 미스매치. 광주 지역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 미스매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광주 지역 기업들은 2만 4천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2,200여 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미충원 인원이 37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 가운데 24%는 구직자가 바라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어서 인력난을 겪는다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한편 미충원 업체 중 39%는 현장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없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구직자는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을 찾지 못하고 기업은 원하는 능력을 가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미스매치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 답답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전일 빌딩 천장 등에 대한 국가수의 추가 조사가 3월 말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조사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일 빌딩 10층 천장에 탄환이 남아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지만 일정상 3월 말쯤에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국과수를 방문해 발굴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유치원과 초, 중등학교 교장과 교원 등 광주 지역 교원 2,700여 명에 대한 정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교육공무원 퇴직에 따라 결혼 후임 보충 인사를 중심으로 발령됐고 교장과 교감은 본인의 희망과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치원과 초, 중등 신규 교사 인사는 임용 결격 조회를 과정을 거쳐 이번 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정주여건 개성 등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초,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혁신도시 꽃길 가꾸기 사업 등을 공동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청년당원과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고 전 세계 230여 개 국가 중에 92.7%가 선거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 서구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광주 담양화순지사는 풍암호수 수질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오염원 제거와 하천의 수질 개선 등 쾌적한 경관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풍암호수는 서구 최대의 수변공원으로 그동안 수질 악화로 인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국정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의를 축소하고 전일 빌딩 헬기 사진을 삭제하는 등 5.18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